이제 개해 일주 한 바퀴 진짜 환갑이, 그쵸?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를 돌아서, 첫 번째 갑으로 가는 걸 이제 환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해를 이제 보시면은, 개해는 끝이자 시작이에요. 끝 같지만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보실까요? 물의 방향이 있어. 물의 이동 방향이 있어요. 물의 이동 방향은 어디냐면 여기 아래로 흐르죠. 근데 그 이제 아래로 흐른다는 건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거고, 실제 물은 이 지구상의 큰 덩어리를 어떻게 따라 움직이냐면 여기가 이제 서쪽이에요, 그렇죠? 서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서북동으로 흘러요. 물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길은, 큰 물길은 이 개해는 굉장히 큰 물이에요, 그렇죠? 개수 자체는 작은 아주 훤한, 아주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물 같지만 해수의 현해를 낳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세력의 물이다. 자, 물이라는 건 이렇죠, 여러분. 어떤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은 알아서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흐른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윤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돌부덩이 하나 있다 가면 가다가 그냥 퍽 쳐버리고 나가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물은 자기보다 능력이 낮아 보인다고 한다면 아주 그 간단 없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나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바로 순응하는, 이게 바로 물의 순이에요. 순리지향의 순이에요. 그래서 물처럼 살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의 속성은 나보다 못한 거는 아주 가차없이 쳐버리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이해 득실에 민감한 그 영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물은 도저히 원래 물은 흐를 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아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돌이, 어떤 이런 장애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이렇게 서북에서 동으로다가 이렇게 흐르는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해는 말이죠. 개해는 보니까 마지막에 이 해수 한 바퀴 자수부터 완전히 돌아가지고 마지막의 해수 천라지망의 그 다음에 이 천문의 동대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좌우의 음양의 문을 마지막 통해 가려고 하는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해수는 이 자수를 맞이하는 이 변곡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아주 신세계를 펼쳐갈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이 강한 사람, 포텐셜 하다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드시 일체 해수를 놨다고 한다면 이 앞길이 구말리 같아. 물이 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양문이잖아요. 양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당장 힘들어. 그래서 아예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에 어떤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지만은 성공해요. 해수는 반드시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해수를 놨다 일지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큰 한 번에 굴곡이 있어요. 어떤 일지보다도 특별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절처봉생지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든 무엇이 만났든 새로운 씨앗을 보관해서 새로운 곳으로다가 이동하고자 하는 굉장히 자기 보존의 심리가 대단히 강한 그런 동네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북북으로다가 동으로다가 이렇게 흐르는 굉장히 변화의 관점에서 물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지에다가 해수를 까는 사람들은 일생이 대체적으로 버라이어티예요. 자, 그러면은 목합토금수 오행의 해수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을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해, 그 다음에 기해,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개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잘 돌아다닌다는데 역마의 기운이 있어요. 자, 이 해수 속에는 해수 속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냐면 간목이 있어요. 해중 간목이 사생의 역마로서 뭘로 들어와 있냐면 생으로 놓여 있어요. 장생으로 놓여 있더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돼, 여러분. 각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게 전부 다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간의 간목을 보니까 여기 간목은 비가 들어와 있고, 여기 간목은 인이 들어와 있고, 여기 간목은 관, 신의 간목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재. 그 다음에 개의 간목은 보니까 뭘로 했죠?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간목이 전부 다 뭘로 들어와 있냐면 장생으로 놓여 있어. 해중 간목이. 자, 이런 얘기. 비겁이 장생으로 놓여 있다. 그럼 나 혼자 저 거친 바다를 항해를 통해서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먹고 사는 자수성가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인성이 장생에 놓여 있다. 정해는 배움을 향해서 끝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위에 정해일주 보신 분도 있나요? 참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뭔가를 꼭 배우셔야 돼. 뭔가를 꼭. 그래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는 일들이 일타삼피예요. 한 번 쳐서 세 개를 건지려고 그러면 뭐 참 바쁘게 돌아다. 기해일주들 관이 장생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반듯하게 잘 취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도 많고 좋은 직업거리를 잘 찾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신의 일주들 재가 장생에 놓여 있어요. 신의 일주들 오지랖은 넓지만 재가 장생에 놓여 있어가지고, 장생은 천우신조에 그렇죠? 떨어질만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일주들. 그 다음에 개의 일주는 시기장생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인데 특히 개는 상관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장생으로 놓여 있다 라고 한다면 대단히 인정이 많고, 그 다음에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남을 돕고자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개의 일주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종교 집단에 여기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총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무를 자임한다고요. 왜? 식상 상관이 장생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자, 입안에서 지금 총무를 뽑는다. 어떤 포태를 놓은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일제 대표적으로 병을 놓은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병은 뭐예요? 아름답던 나의 과거여 라고 지금 현재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놓은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 예전처럼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나를 내려놓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문병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병원에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총무를 자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약국이라든가 이런 약사들 가보세요. 병 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막 오지랖이 넓어서 총무한다 그러죠? 병지 놓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듯이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 특히 이렇게 장생에 놓인 사람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총무야. 전형적 타고난 태생적 총무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식상이 장생에 놓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해수는 천수다. 해수다. 이해가 되시죠? 천에 수를 놨어요. 천에 수를 놨어요. 해수는 요런 숫자예요. 쉽게 말해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천문을 넣어서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수는 한 가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수로의 양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생이 확 틀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수를 앞에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참지를 못해. 그래서 해수를 놓으면은 반드시 롱런을 못해. 그래서 일찍 해수를 놨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일에 올인해라.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 해수를 놓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수를 가지고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이 해수를 우리가 계해를 보면서는 가녀지동, 천라지망, 그 다음에 무슨 시박대패, 의처의부, 그 다음에 복신 이런 신살과 더불어서 이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무슨 유유자적이니 그 다음에 담수와 탁수의 교차, 무슨 음양의 문 등등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계해 일주들은 절초의 봉생지에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60갑자 중에서 1이 갑자고 60이 계해니까 당연히 60은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60갑자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시작점이 뭐예요? 계해예요. 왜? 자수를 품고 있으니까,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초 봉생지 계해 일주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데 달인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느긋하게 이게 물길이 따라가듯 이렇게 순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저기 이제 나붐 오행에 가면은 대하수를 놓는다 그래요. 아주 물덩어리 한마디로 물덩어리야. 그래서 아주 사람이 속이 아주 깊고 생각이 깊고 움직임이 느릿한 사람, 여유 만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해일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계해일주를 우리가 삼명통해로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 개수는 출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림은 뭐예요? 봄비예요. 봄비. 그 다음에 요게 해수는 현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대하, 아주 큰 물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큰 물에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형국이에요. 물에 물을 더하는 형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봄비는 느릿하고 슬로우, 이게 큰 물은 슬로우예요. 그러면서 이 봄비는 뭐예요? 빨라, 아주 빠름이 특징이에요. 퍼스트. 그래서 계해일주들은 아주 생각을 정하면은 어떤 일들을 아주 굉장히 성광처럼 빨리 해버리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생각 즉 행동, 임사 즉 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해일주를 보시면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보면 싹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해일주가 출림에 이렇게 큰 현화를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생각은 느린 것 같은데 행동은 빠른 사람들, 계해일주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대수를 낳기 때문에 느긋하게 목도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수라고 하는 음양의 문이 있어요. 이 자수라고 하는 음양의 문 중에서도 양의 문을 낳았다. 근데 이 해수는 자 육음직이다. 이해가 되시죠? 6개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이와 반대되는 사화가 육양직이죠. 육양이에요. 육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화 진의 사까지를 보게 되면은 5화쯤 오면은 내 인생의 봄날은 앞으로 계속되겠지 착각해요. 이렇듯이 요 해수쯤 오면 내 인생은 빛이 언제 들까 자기 스스로 원망하고 책망해. 앞이 안 보여.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럼 일양 희생하고 일양 희생하고 일음 희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대운을 볼 때 행운에서 대운 내 대운지가
오화로 놓여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0대운 쭉인데 40대운에 예를 들어서 오화로 놓여 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운의 방향이 어떻다는 거야? 우하향이란 뜻이잖아. 그럼 뭐예요? 수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데 자수가 나와 있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지껏 어려웠지만 어떻다고요? 운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운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오화를 놓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이에요. 말은 어때요? 동물의 특성이 덩치는 큰데 잘 놀라. 그래서 말은 겁이 많아요. 덩치는 큰데. 그래서 서서 자. 누구 때문에? 쥐 때문에. 쥐가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말은 쥐를 보고 놀라. 그래서 이 말이든 자든 음양의 문 변화의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개가천성한다 그랬죠.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적을 내주면 바로바로 고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오나 자를 놓게, 특히 오화를 놓게 되면 그렇겠죠. 이렇듯이 우리는 이 해수가 유금지기가 마지막 한수만 더 참으면은 자수의 양문을 들어가는 입장. 그래서 우리는 개해 일주들은 물론 개해뿐만 해수를 놓게 되면 많은 걸 참고, 그런데 사실은 있죠. 개해 일주들이 이 해수들이 실제 참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천수를 나서 건강과 수복 강령의 어떤 그런 일주인 것만 틀림없지만 인내력이 약해요. 너무 오랫동안 징그러워 죽겠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이 추위에 떨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잘 되는 걸 계속 기대하죠? 그래서 떨어지고, 여기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해수를 놨다. 그럼 무조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지구력 가지고 끌고 갈 것.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또 천문성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수레라고 하는 것은 천문이다. 수레는 천문을 놨다. 천의 문을 놨다. 이런 사화의 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천문을 놨어요. 그래서 해수를 놨다고 한다면 영감도 대단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그 다음 특히 해수는 해중 간목이 장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생의 영마죠. 한 자리에 진득이 못 있어요. 반드시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개해도 꽤나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을묘, 정묘, 그 다음에 기해,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개해가 집에 앉아서 노는 거 보셨어요? 힘들어요. 다 나와야 돼요. 대체적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든, 왜? 간목, 장생, 사생의 영마를 저 해수에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자의 형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수는 맑은 샘물이다. 물론 우리가 샘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천간이고 지지니까 물의 기운이고 물의 현실화된 물이에요. 그렇죠? 나의 사생의 영마를 물로 놨다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스케일이 크고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를 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그런 일주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담수예요. 깨끗한 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해수는 탁수예요. 탁수는 어떻던 물이에요? 좀 흐려진 물입니다. 그래서 담수와, 여러분, 물고기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많이 노는 데가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만나는 곳, 여기 물고기가 많아요. 아주 깨끗한 물만 있는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탁수, 더러운 물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섞이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청, 무대어 그럽니다.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고 옛날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담수와 탁수가 있다고 만나는 곳의 개의 일주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대단히 원만해요.
이게 뭐냐? 담수와 탁수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조직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그 속에서 총무를 자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해일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 병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개해일주가 그 사람한테 총무 맡기면 잘합니다. 대인관계가 그래서 왜 굉장히 원만하다. 우리가 읽어서 멜팅팟 이렇게 얘기해요. 멜팅팟. 그러니까 미국을 가지고 우리가 멜팅팟 꿀단지라 그러죠.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멜팅팟이라고 하는데 개해일주가 그래. 그래서 개해일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술이야. 무술은 비겁 동산에다가 친구를 잔뜩 개무리를 깔아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무슨 친구들이에요? 개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전부 다 이용해 먹거나 내 돈을 다 홀려랑 긁어먹는 사람들. 무술은 개 같은 친구들을 많이 낳았어요. 응? 그런데 이 개의 일주들은 여러 관계의 인간관계, 거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무술은 당하는 일주예요. 여기는 도와주는 일주고요. 그러면서도 개의 일주들요, 임자 일주 못지 않아요. 양인의 기운이 강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주 현명하고요. 자기 앞가림을 대단히 잘해. 여러분 임자일주든 개해일주를 잘 보세요. 듬직하고 말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자기 앞길을 반듯하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히 개해일주들 아주 성정이 여리고 느긋한 것 같아도 자기 것 챙길 걸 반드시 챙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 이 개해일주의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서 아주 이 사주팔자는 한랭한 그 자체예요. 그렇죠? 한랭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가 화토라고 하는 어떤 사주팔자에 화하고 토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얘기해서 재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재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출사한다. 쉽게 말해서 출사라는 건 뭐예요? 공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을 봤다 이거예요. 목을 봤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식재를 보게 한다면 사업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화라든가 어떤 이런 식재, 식상, 재성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사업가로 나간다. 여러분 개해일주를 보면요, 부자들 많아요. 개해일주들이 이제 사주팔자가 어떻게 풀리냐가 이제 틀리지만, 물론 이제 개해일주도 여기에 이쯤에 이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이쯤에 관을 하나 떡 깔아놨다고 보자고요. 그럼 뭐예요? 대체적으로 생리사별 중에서 사별이에요. 이게 축토를 깔아놨다고 보자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생리사별 중에 사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왜냐면 개미에 묘를 넣고 개축에 관대를 놨죠. 그래, 그다음 사고에다가 관을 전부 다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개미일주들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어떤 걸로? 사고사로다가 되게 남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토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개의 일주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떨치고서 절초봉생 제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의 일주들이 이혼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반드시 결혼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해서 개의 일주들은 반드시 제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뭐 사별하거나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개의 일주들은 그래도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흉화를 떨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요렇게 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상황이든 뭐 틀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연지에만 저렇게 놓여 있다. 그렇게만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관을 보냐, 식재를 보느냐. 사주팔자를 딱 보면서 재관이면 출세할 거예요. 식재, 목화를 보면 반드시 사업가로 가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인 자리가 춥죠. 그래서 개일주들이 사업을 하면요, 주로 따뜻한 사업합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이불 가게 하거나 커피점 하거나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결혼 중매업하거나 뭐 이런 거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활인 봉사 쪽으로도 가고. 근데 이 계일주들은 이런 활인, 이런 공부 쪽하고는 조금 관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응? 어때요? 누가 계예요? 동생. 어때요, 저는. 근데 같은 계일주라도, 이 계일주는 절조봉생제 놓여있고 이게 천문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수는 절조봉생제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가는 그런 쪽이지 이런 데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러질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기 사업을 할 건지 직장 생활을 할 건지 하지만은 천간 일 간여지동을 놓고 이런 쪽 식상이 또 이렇게 상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 장생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장생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관을 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조금 주세요. 여동생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사고 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수군에 대개 남편이 사고운에 들어가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도망력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관이 생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관이 생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사람은 지장간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5개의 어떤 해수의 육식갑자를 봤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개해는 간목이 이 상관이 뭘로 들어와 있냐면 장생으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간여지동에 놓여 있더라. 그래서 상관이 장생에 놓여 있고 한 가지 또 여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지지의 포태가 제왕으로 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오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사야. 뭐 이렇다고 보자고요. 어떤 여자분이 임자야. 어떤 여자분이 무슨 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제왕을 놓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여명의 제왕을 놓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우자궁에 자기 제왕을 놓게 되면은요 남편이 쪽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리고 남편이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 아주 착하거나 착한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관이 장생을 보고 제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운이 대단히 강해지냐면 상관경관이 돼요.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개의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이죠. 타인 베타가 아니라 배우자 베타를 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당신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는 굉장히 순박하고 여리고 지혜롭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여명이 제왕을 깔고 상관 장생을 놓잖아요. 되게 남편이 병사거나 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의 일주는 두 부부가 종교적 관점에서 자신을 승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죽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가 내가 죽어서 목이 나오는 절처봉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관경관의 기운으로다가 남편의 기운을 자기 기운으로다가 빨아들이는 그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여명 같으면 배우자의 기운을 싹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개의 일주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를 달구지 않으면은 부부관계는 좋은데 남편이 쪽을 못 써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부보다는 기존의 어떤 기독교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다가 자기를 대단히 승화시킬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하여튼 이렇게 제왕을 특히 이 병호 같은 거 볼까요? 여기는 완전한 양의 발산의 제왕이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한 음의 수용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ADH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호 정사의 제왕이 되잖아요. 자기 잘난 맛이 너무 강해요. 그 다음에 이
병호 정사일주가 병호 정사에 행운이 동착하지요. 그 구의장애가 들어온답니다. 정신의 창난, 교란 내지는 구의장애, 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여기 임자라든가 이 개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음의 수용의 제왕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울뚝하는 자기 고집이 세져요. 여기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자기 기운이 말로다가 표현을 해봐. 상대를 아주 서로가 심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기 기운을 꾹 하고 닫아. 말을 안 해버려. 그럼 상대가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 미치지만 말을 안 해도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입냐? 배우자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불바다의 제왕들은 구의장애를 조심해라. 입이 돌아가기 쉬워요. 우리가 구안와사라 그러죠? 우리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구안와사를 특별히 조심할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상을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제 한번 지장간이 12운송 포태로다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개해는 12운승의 포태가 당연히 제왕이에요. 그렇죠? 제왕. 그래서 우리는 왕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왕궁에 놓여 있고요. 해, 무, 갑임이에요. 무, 갑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관, 관이야. 정관이에요. 관성인데 정관은 보니까 무토나 병화든 해수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네요. 관이 절좌에 왕궁에 놓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이 말이죠. 관이 이렇게 절좌, 그러니까 이게 절태에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관은 말이에요. 당연히 나한테 남편이겠죠, 뭐, 그쵸? 남편인데, 남편이 절자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의 일주의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직장생활명이에요. 사학과 명식이 아니라.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나한테 관성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절이다.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죠. 자식덕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인연이 없어요. 이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어. 자, 그러면 또 하나.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키포인트예요. 관이 절태로 들어오면 첫 번째, 타인의 충고, 간섭을 어떻게 한다? 배제를 해요. 안 들어. 남의 말을 안 들어. 이게 관성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은 나한테 하나의 직업이에요. 일이라고. 그렇죠? 직업이 어떻게 안명합으로 들어와 있죠. 관이 안명합이 있죠. 그래서 관성이 절대에 있지만 관이 안명합으로 놓여 있어서 개의 일주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그만두어도 반드시 다른 일을 또 해. 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이 끊임없이 연결돼. 일이 끊임없이 연결돼. 네. 일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관이. 네. 그런데 관성절태라고 한다면 직업의 이동이 어떨까요, 여러분? 빈번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답니다. 직주의 이동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이 여러분 절태로 들어와 있어. 어떤 사람이 갑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신이에요. 아까 우리가 갑신 갑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경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관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편관이 중중한데 예를 들어 갖고 이 사람 양인이 공망이 들었다고 보자고요. 양인 공망이죠 이게. 갑신은 오미가 공망이잖아요. 그쵸? 이게 관이 많은데 이렇게 양인이 공망을 대부대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져. 왜? 식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를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양인이 공망이면서 이 관이 많이 들어올 때 우리는 대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신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신이에요. 12포태가 절이죠. 관이 절이잖아요. 관이 절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이 절 때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 건강이 어떻다? 오케이. 이걸 반드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이 절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특히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갑신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나무잖아요. 나무. 이 관이 나를 치죠. 이렇게 절이. 그러면 이 신금의 관이 나무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다? 어깨, 허리, 다리, 관절, 류마티스, 그 다음 근무력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관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무토에 들어와 있나요? 무토가 절에 들어와 있나요? 무토는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토가 위, 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의 일주들은 위가 절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가 절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어요. 음식 먹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화력은 약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갑신처럼 갑목이 절대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신이 날 쳐버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다? 류마티스, 간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들어와 있다면 건강이 나쁘다. 그 관련된 오행의 건강과 반드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뭐라고 쓰셨습니까? 류마티즘, 간상, 그 다음에 근무력증,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요. 갑목이 신을 보는 것과 절도 이렇게 무토가 절을 보는 경우가 있고, 오행에 따라 다 틀리죠. 목이 절을 보는 경우가 있고, 화가 절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병증이 다 틀려요. 화가 절을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심장과 소장이 있죠? 그렇죠? 토는 위하고 비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뭐예요? 금이 들어와 있으면 폐하고 대장.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들어온다면 어디예요? 수는 신장, 그 다음 방광, 이런 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토가 절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무수 오행에 따른 절태를 가지고 논하자. 단지 우리는 이 갑신에 대해서는 이렇더라. 근데 이 갑목 같은 경우는 간장도 되죠. 그렇죠? 간 질환도 특별히 조심하자. 그러나 여기는 무토가 들어와 있고 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위장, 비장, 이런 쪽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로 들어오잖아요. 식사를 많이 하는 습성이 있어요. 토가 절로 들어오는 경우는요. 그래서 위무력증을 느끼기가 쉽더라. 위무력증.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려.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 하나밖에 없어요. 물은 어떻게 한다? 어디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가 아래로 쳐져 있죠. 이렇게. 그 위를 되돌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구나무서기 하는 거예요. 물구나무서기 벽 딱 차고서 한번 하면 1분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분 힘들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이분한테는 위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물구나무 서라. 대체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 해수가 쭉 있는데 아까처럼 기해가 있어요. 이렇게 기해일주가 이렇게 있어. 기해일주는 뭐예요? 이 흙이 물속에 풀어진 상황이죠. 위가 풀어졌죠. 위와 수체. 그래서 기토는 여러분, 위가 나쁘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왜 나는지 알아요? 양치질 안 해서가 아니야. 어디가 나빠서? 위가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취가 나는 사람을 입에다가 뿌리고 해야 될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알아? 산에 가서 열심히 땀내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구나무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해일주들이 대표적으로 몸이 약해요. 해수를 놓으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약이 필요 없어. 물구나무가 최고입니다.
물관음소시라. 그래서 개해일주도 토가 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관에 대해서는 상관 경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상관이 걸록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상관이 걸록에 놓여 있든 상관이 장생에 놓여 있든 아주 인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인정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관 걸록 장생이 놓이면 욱 성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상관 걸록 장생이 놓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상관 경관 하지요. 그렇죠? 상관 경관해요. 그러면 득자 부별이에요. 득자 부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놓고 헤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득자 부별. 근데 이 득자 부별 중에서 개해일주들은 생리 사별 중에서 사별로 가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이제 이 천라 지망에 그 다음에 가녀 지동에 그 다음에 고신 과숙에 고신 과숙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이죠. 그렇죠? 해자축이 앞에 있는 게 술이잖아요. 그렇죠? 술에 천라 지방이 같은 붙는 그런 라망의 과숙에 놓이면 틀림없이 생리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운에 술토를 놓고 그 다음에 연운에서 술이 동착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특별히 부부관계를 조심할 것. 여러분 기억을 좀 꼭 해주시고요. 자, 이래서 상관의 동태를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이죠. 어디를 보자면은 상관을 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상관을 좀 한번 좀 보시는데 상관을 보시니까 상관은 보니까 이 상관 관성이 식상인데 상관이 당연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해 장생에 놓이죠. 해중 갑목은 무조건 장생이더라. 해수를 볼 때 해수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해중에는 무조건 갑목 하나. 왜냐면